불교 수행의 궁극은 생사해탈입니다. 윤회에서 벗어나 다시는 모태에 들지 않는 것이지요. 완전한 열반을 이루는 것입니다. 불교의 화장법인 다비식 역시 해탈을 위한 수행의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죽음까지도 해탈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철저함이랄까, 깨달음에 대한 간절함이 만들어낸 불교 문화인 것이지요. 찰나에 깨닫게 하는 할과 방이 선사마다 다르듯 문중과 교구 본사마다 고유한 답이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백양사 답이는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사리를 수습합니다. 땅속 깊이 묻어놓은 항아리에 수행의 결정체라는 사리가 맺힙니다. 육체를 잃으면 수행도 할 수 없지만 수행으로 도달할 수 있는 정신의 세계, 마음의 경지는 끝이 없습니다. 마음을 강조하는 불교 수행의 또 다른 세계가 백양사를 비롯해 각 문중의 답이 방법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한국 불교의 전통 다비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부산 범오사의 지장암입니다. 대부분 문중마다 다비장을 갖고 있는데요. 범오사 다비장은 산내암자인 지장암 뒷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법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야 합니다. 여기가 범오사 다비장이에요? 예. 한번 보입시다. 아이고야, 너무 많이 자랐구나. 다비장은 언제 사용하고 안 했는지 넝쿨이 우거져 덤불 속에 방치된 느낌입니다. 제일 밑에 나무를 깔고 나무를 선생님, 여기 지금 이렇게 다 넝쿨이 오래 져 있잖아요. 네. 언제 사용하고 그러면? 지금 제가 사용했나? 한 10년 넘는 것 같은데. 석조스님 12년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름 풀이 확 자라버리잖아. 제가 3년도 곧 4년도인가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자리 그대로, 이 모양도 그대로. 근데 이거는 누가 마음대로 뭐 베링도 못하죠. 아따 치기 전에 여기 공기통. 또 바람이 주로 바람이 일로 들어가 가지고 저쪽으로 이제 통하는 거지. 요걸 파내면은 제법 됩니다. 돌담을 쌓아 연화대를 만들었기 때문에 바람이 잘 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덕숭 총림 수덕사 다비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작은 언덕을 지나자 사방에서 바람을 막아주는 분지처럼 넓은 공간이 펼쳐집니다. 연화대 자리엔 타고 남은 통나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동서로 길게 도랑을 파놓았습니다. 그렇게 이게 그 옛날 어떻게 고래하고 비슷하잖아요. 아, 온돌에 고래, 네. 약구들. 그렇죠. 네네. 여기도 불이 다니잖아요. 공기가 약주에서 들어와서 올라가잖아요. 공기가. 예? 들어가면서 위에서는 빨아들이잖아요. 옛날에 돌이 있었어요. 돌로 좀 만들었었어요. 흙으로 해서 이게 흙이 자꾸 뭉개지는 게 돌로 해다가 요즘 내화벽돌이 있으니까 이렇게 발전된 거고요. 그러고 보니 온돌방의 고래와 같은 이치입니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자연석 바위인데요? 네. 여기에서 다비장 한쪽엔
연화대가 내려다 보이는 쇄골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를 결구통 모양으로 깎아 놓았습니다. 이제 꽃갈로 이렇게 다 수습해서 꽃갈로 이제 모셔오면 여기서 빤 거야. 여기서 빻아가지고서 동서사방으로 나누죠. 조금씩 이렇게 상자 스님들한테 좀 나눠서 거기다 뿌리는 거지. 조금씩 가가지고. 예. 네. 그렇죠. 그렇게 간단하게 끝내죠. 현재의 다비장으로 옮기기 전에 쓰던 수덕사의 옛 다비터입니다. 다비를 할 때마다 깊게 고랑을 파야 했는데 재가 섞이면서 고랑이 자꾸 무너졌습니다. 결국은 다비터를 옮겨 내화 벽돌로 고랑을 구축해 놓은 것이죠. 빗물이 고인 쇄골바위도 새봄을 맞고 있습니다. 옛 다비터엔 큰 스님들의 환생인 듯 매화꽃이 한창입니다. 해인사 다비장도 몇 번째 옮겼습니다. 예전에는 주변에서 다비 장작을 구해야 했기 때문에 나무가 떨어지면 다비장을 옮겨야 했지만 지금은 한 곳을 정해 기본 골조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고불 총림 백양사도 오래된 문중 다비장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산내암자 서양암 뒤편을 다비장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땅을 파고 명당수를 묻었던 흔적입니다. 서양암 다비장이 워낙 고지되고 장소도 협소하여 근래에는 산문 근처의 넓은 마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평지여서 노스님들도 다비식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2012년에 열반하신 방장 수산 스님도 주차장 마당에서 다비식을 봉행했습니다. 특히 백양사 다비는 땅을 깊게 파고 명당수 항아리를 묻어야 했기 때문에 작업할 공간이 넓을수록 좋습니다. 고정 다비장이 있는 곳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때그때 적당한 장소에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꽃 피고 바람 부드러워 산세 명랑한 날, 수덕사에서 다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비법사 도준스님이 처사와 함께 풀이 웃자란 다비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문중에 비해 비교적 자주 사용되는 다비장이지만 한철만 지나도 폐허처럼 변해 있기가 일쑤입니다. 고래 속에도 폐기물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주 좋아요. 청소가 끝난 다비장은 고운 흙을 퍼다 주변을 단장해야 합니다.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비가 끝나고 습골할 때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무. 다 나무 아니에요, 나무. 이 나무는 지금 소나무. 소나무. 소나무는 이제 송진이 들어가가지고 열 효율이 상당히 높죠. 수덕사는 소나무를 써서 다비를 하는데 생솔까지도 중요한 재료입니다. 스님의 열반 소식이 들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나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생까지인데 어디서 와? 다른 산에 가서 자를 수가 없어요. 우리 저기 수덕사 산에서 잘라야. 다비 재료인 소나무는 근처에서만 조달할 수 없습니다. 아주 굵은 아람들이 통나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수덕사 전 주지 지온 스님이 나오셨습니다. 도준 스님의 사수격인 다비 법사입니다.
저 보통 저까지 이제 그 벅구를 여기다 올려놓기 위해서 쭉 따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이게 이제 대들보 역할을 하는 거지 이게. 응? 아궁이 대들보 이게 아궁이고 대들보 역할을 하는 거지. 다른 나무보다 선생님 두껍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여기가 이제 밑에 튼튼해야 밑에 가라앉질 않아요. 응? 이게 부러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넣는 거예요. 고래 위에 통나무를 가로질러 놓습니다. 금방 베어온 생소나무입니다. 어디로 불어? 이렇게 불지. 그러니까 이 두꺼운 쪽 일로 가게. 돌릴까요? 그럼. 돌려. 반대로. 지훈 스님의 지시대로 나무를 돌려놓습니다. 기후와 바람의 방향까지 고려합니다. 오랜 경험에서 나온 내일이 다비식입니다. 고래 위에 통나무를 고정시킨 뒤 나무 사이에 빈틈을 메워줍니다. 윗면을 평평하게 해주는 것이지요. 선생님 여기를 왜 막으십니까? 이건 이제 수평을 잡고 여기를 너무 여기가 공기가 가면 나중에 불이 가릴 때는 여기서 이제 어떤 현상이냐면 기압이 좀 얕고 그런 데는 위에서 이 불을 눌러줍니다. 근데 맑은 날은 불을 빨아 올려가. 그러다 보면은 요 속에서 터보이. 불이 빨라 오르니까 나무만 타지 거기는 파장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아주 저기압 말고 약간 저기압이 좀 구름이 좀 있을 경우에는 그 기압을 눌러주면 불살이 여기 갔어요. 저기 속에서 불이 도는 거지. 그래서 다비가 빨리 된다는 얘기지. 더 멀리 자연목의 수평을 잡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엄청 높지. 전기톱을 사용해 윗면을 고르게 합니다. 또 놓으면 뭐 수덕사는 가관을 쓰지 않고 통나무 위에 바로 법구를 안치합니다. 법구를 모실 준비가 끝났습니다. 남양주에 있는 25교구 본사 봉선사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교종 사찰이지요. 큰 법당이란 한글 현판으로도 유명한 봉선사는 다비도 쉽고 실용적입니다. 선원 뒤편에 넓은 공터가 있어서 고정 다비장은 아니지만 대부분 이곳에서 다비를 합니다. 그 장소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 빈 공간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답이라는 게 뭐 아무 데서나 할 수도 없고 이곳저곳에서 하면 뭐 제두나무 있고 끄름 작업도 있고 하니까 한 곳에서 한 거죠. 근데 근래는 한 적이 없어요. 누가 돌아가셔야 하는데 큰 스님이 안 들어가시니까. 봉선사 다비의 특징은 다비 재료에 있습니다. 주 재료가 새끼 타래입니다. 가관 위에 다시 새끼 타래를 얹습니다. 시간이 뭐 많이 단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나무로 했을 적은 한 24시간 뭐 이렇게 걸릴 때도 있고 더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새끼로 했을 적에는 보통 빠르면 4시간 아니면 7시간 정도면은 이렇게 완벽하게 그게 이루어집니다. 처음부터 새끼 타래를 썼던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나무를 써서 다비를 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숯도 많이 생겨 불편했습니다. 어른 스님의 지시로 20-30년 전부터 새끼 타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굴레목이라고 해가지고 나무로 이렇게 삐를 쌌습니다. 근데 싸는데 이거는 이 새끼를 이렇게 어떤 뭐 이렇게 시시를 태우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새끼를 갖다 이렇게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덜 마른 나무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되면 좋고
그다음에 나무에 따라서 또 이렇게 트리니까 이제 그 나무에서 이제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잣나무입니다. 1999년 광덕 스님 열반 당시의 범어사 다비장입니다. 새끼 타래와 소방용 물도 준비됐고 돌담 연화대도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범어사는 새끼 타래도 쓰지만 주요 재료는 바로 수치입니다. 돌담 높이로 숯을 쌓고 공기통으로 불을 붙입니다. 돌담을 쌓은 데다 터가 안온하여 바깥으로 불이 번지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안에 미물들이 많아. 미물들이. 근데 이거 따시고 터가 좋잖아요. 그러네요. 여기가 이제 사천왕 터라 해가지고 높으면서도 올라와서 보면 꺼진 자리. 지식불교, 생활불교 운동에 앞장섰던 광덕 스님의 법구가 다비장으로 이운되고 있습니다. 준비를 끝낸 연화대 모습입니다. 40cm 두께로 숯을 깔아 놓았습니다. 숯이 깔린 연화대 안으로 법구를 모셔 안치합니다. 이때 법구의 머리 부분이 서쪽을 향하도록 합니다. 관 위로 바로 숯을 넣기 때문에 관 뚜껑은 열지 않습니다. 돌담 높이까지 숯을 채우는데 보통 2톤 정도가 됩니다. 숯은 잘 채운다 해도 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돌로 만든 연화대에 숯을 채우기 때문에 공기가 잘 통합니다. 범어사 다비의 특징은 돌담으로 연화대를 쌓고 숯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평지에서 나무로 하는 것보다 깨끗하고 엄숙하게 다비를 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새끼 탈에는 열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보온 역할을 해줍니다. 새끼 탈의 위에 생솔가지를 얹는데 생솔가지도 불길을 안으로 가두기 위해서입니다. 생솔가지를 얹으면 연화대가 완성됩니다. 범어사 다비의 또 하나의 특징은 거화입니다. 거화봉을 바람구멍에 밀어 넣어 불을 붙입니다. 바람구멍으로 속불을 붙이기 때문에 여러 개의 거화봉이 필요 없습니다. 밑에서부터 시작된 불은 수치로 옮겨져 속불로 머물게 됩니다. 다비 연기와 함께 스님의 법구도 불이 되고 바람이 되어 흩어질 것입니다. 준비가 끝난 백양사 전통 다비입니다. 겉모습은 해인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치 과정은 전혀 다릅니다. 열십자로 땅을 파고 묻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요. 이것을 명당수라고 합니다. 명당수에서 사리를 수습하는 것이 백양사 다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제 다비장을 만들 때 먼저 밑에 땅을 파가지고 중앙에다가 항아리를 묻습니다. 그 항아리에는 3분의 2 정도 물을 채우고 그 다음에 위에 한지를 덮고 항아리 뚜껑 덮고 그렇게 해서 파놓은 구덩이 속에 항아리를 안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쭉 흙으로 옆에를 채워서 덮지요. 그리고 나서 항아리 뚜껑 위에다가 기와를 덮습니다. 기와를 덮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흙을 덮어서 이 땅하고 평평하게 만들어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전통 다비는 이렇게 항아리를 묻고 연화대를 제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조선 말기를 지나며 교구 본사마다 고유의 다비법을 갖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비할 때 그 뜨거운 화기 열 때문에 항아리가 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평평한 넓적한 돌로 다시 그 땅 위에다 덮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비하기 위한 모든 나무와 장작들, 숯 이런 것들을 딱 둘러서 싸고 가운데 법구를 모실 자리를 비워놓게 되죠. 백양사와 보모사 그리고 봉선사의 전통 다비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복원한 것입니다. 연화대 제작과 다비 재료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의 수덕사 다비입니다. 비군이 선원인 견성암에 법구가 도착했습니다. 견성암 선원장으로 비군이 최고의 품계를 받은 명사 정화 스님입니다. 정환호 스님이 진정으로 가셔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정환호 스님의 안심명처는 과연 무엇입니까? 무주처가 진주천이라 아미타불대하방 방장 스님이 아미타 정근을 선창하며 이윤 행렬을 선도합니다. 템플스테이에 동참 중이던 외국인들이 만장을 들었습니다. 활짝 핀 진달래꽃 산길을 지나 법구 행렬이 다비장에 도착했습니다. 수덕사는 가관을 설치하지 않는데요. 통나무 위에 바로 법구가 안치되었습니다. 관 뚜껑을 벗기고 법구에 가사만 덮습니다. 법구를 안치해 놓은 상태에서 다비 장작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쭉 내. 기러기를 확보를 충분히 해. 이 거리 확보 충분히 하라고. 외국인들은 뜻밖의 맞이한 문화 체험입니다. 아니 여기는 이렇게 이제 반대로 쌓아. 지훈 스님이 장작 쌓는 요령을 꼼꼼하게 챙깁니다. 저 덮고 한다케 해. 나무를 쌓는 일이 단순해 보여도 오랜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가올 때 거꾸로 이렇게 갖고 와 이렇게. 알았어? 거꾸로. 응. 장작을 쌓은 연화대를 긴 통나무로 에워쌉니다. 거꾸로 세워놓은 긴 통나무가 연화대의 굴뚝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치 고래를 지나는 불길과 열이 방구들을 달구고 연기는 굴뚝으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상주 스님을 비롯해 사부 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작업이 이어집니다. 요령 있게 세우거든. 그게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세우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야. 그것도 순서가 있어. 그래서 이제 굵은 글수록
뚱이 왜 저 나무가 보면 밑에가 굽고 위에가 가늘잖아요. 세우는 거는 비어서 세우는 건 거꾸로 무거운 쪽이 위로. 그래야 나중에 나무가 타더라도 이 벅부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쭉 눌러서 덮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야 화장이 될 거 아니야. 나무가 타 있어요. 그렇죠? 불꽃이. 그래서 가늘은 것부터 위쪽이에요. 그리고 무거운 쪽이. 그래서 타더라도 그건 이제 그 바란스를 맞춰주기 위한 거지. 균형을 맞춰 장작 쌓기가 완성되면 마른 솔가지를 아래부터 덮어 올라갑니다. 장작 더미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덮는데요. 마른 솔가지는 불이 잘 붙어 거화시 불쏘시개 역할을 합니다. 생솔가지를 조금씩만 갖고 와. 자, 마른 솔가지 위에 다시 생솔가지를 얹습니다. 생솔가지는 마른 솔에 붙은 불이 안으로 향하게 해줍니다. 법구가 도착하고 30분 남짓, 연화대가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좋아합니다. 스님 나오세요. 물 들어갑니다. 스님 불 들어갑니다. 스님 불 들어갑니다. 12세 어린 나이에 금강산으로 출가한 정화 스님은 제방으로 다니며 참선 수행으로 정진했고 비구니 최고의 선승으로 존경받아 왔습니다. 세수 95세, 범납 84세로 수덕사 연화대에 누우니 할 일을 마친 행복한 수행자입니다. 그러나 삽시간에 타오른 연화대 불길에 제자들은 끝내 눈물을 감추지 못합니다. 한바탕 불춤을 추었던 연화대는 푸른 연기와 함께 생사의 시면으로 침잠해 갔습니다. 다비법사는 이제야 한숨을 돌립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스님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명맥이 자꾸 이제 끊어져 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도준 스님 같은 경우도 이제 내가 하는 거 보고 이렇게 이제 어깨너머로 내가 그렇다고 야 도준 스님 왜 이렇게 해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하나 일러준 적이 없어요. 다만 이제 간간에 이렇게 하면서 실제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이제 내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지. 일의 특성상 현장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소임입니다. 죽음을 기피하는 풍조도 있어서 배우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연화대는 푸른 연기뿐 불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속에 솥불이 많이 돌아서 잘 타고 있어요. 원래 저런 불이 사실 달아요. 겉으로 불이 화려하고 불길이 좋으면은 안에서는 사실 불빛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벚구가 잘 안 타. 지온 스님이 이런 노하우를 터득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배우려고 배운 것도 아니고 하려고 다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산중에서 이제 옛날 노스님들 수많은 노스님들을 많이 이제 제 손으로 다비를 한 300분 가까이 거의 하다시피 했죠. 그러다 보니 그렇게 그 노하우가 붙은 거. 방장 설정 스님도 오래전부터 다비법사를 자청해 왔습니다. 험한 일일수록 어른 스님이 앞장섭니다. 노동선과 함께 덕숭문중의 가풍입니다. 덕분에 수덕사에선 다비 소임이 원만히 전승되고 있습니다. 백양사에서 굳이 전승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다만 어른 스님들이 이전부터 보고 배웠던 바대로 시키시면 저희들은 따라서 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고 이렇게 해서 내려온다고 봐야 되겠죠. 전승의 맥이 끊어진 일부 사찰에선 처사가 뒤를 잇기도 합니다.
봉선사 다비 전승자인 현우 고사는 대행스님 다비식을 주관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아버님 이렇게 돕는다는 차원에서 같이 이렇게 동참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자주 참여를 하게 되고 아버님이 이제 연로하시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도맡아서 하게 되게 됐습니다. 해인사의 종성 스님은 여든을 바라보는 고령에도 다비장을 떠나지 못합니다. 이렇다 할 전승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랑할 건 아니지만 제가 회사 큰 스님들은 제가 전부 답을 제가 다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뭐 이제 어떤 스님 어떻고 어떤 스님 어떻다는 그런 모든 게 경험이죠. 경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안 배우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답이 있어 부정에 차등해서 자꾸 봐야 되거든. 그래야 이제 불타는 거라든가 보면 이제 한 내용을 들다 보면은 뭐 시신이 어느 정도 녹았다 안 녹았다 그게 판단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경험으로 봐야 되는 거지 입으로 해갖고는 되는 게 아니라. 큰 스님의 육신이 본래 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무는 나무대로, 불은 불대로 정화스님 법구와 함께 몸체를 줄이며 지수, 화풍, 사대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환원하고 있습니다. 다비법사 도준스님이 처사들과 함께 잔불을 정리합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 연화대가 점점 사그라집니다. 아래로 떨어지는 불똥이 더 많아졌습니다. 한편에서는 다비장을 장엄했던 만장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만장은 습골 후에 불태워버립니다. 다비법사의 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화한 지 3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깊이 파인 고래엔 불똥이 쌓이고 몸체가 줄어든 받침대 통나무를 끌어냅니다. 소임을 마친 통나무는 다음번 다비에서 장작으로 사용될 겁니다. 대나무를 깎아 만든 긴 나무젓가락과 한지로 접은 곡갈이 스님들에게 돌려졌습니다. 지운 스님이 긴 삽으로 고래에 쌓인 숯을 퍼서 주변에 흩어놓습니다. 연불 소리와 함께 습골이 시작됩니다. 문도 스님들이 연화대 주변으로 다가섭니다. 연기 나는 숯덩이 속에서 용케도 유골 조각을 찾아냅니다. 바닷가 검은 몽돌처럼 연화대에 흩뿌려진 숯덩이 속을 꼼꼼히 살핍니다. 이미 생사의 바다를 건넜을 정화스님의 유골이 종이 곳간에 모여집니다. 한 사람의 육신이 무로 돌아가는데 채 4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해인사 답입니다. 연화대의 연꽃 장엄도 아름답고 참나무 장작의 불길도 볼거리인 해인사 다비는 온전히 답이 되기까지 12시간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연결식을 끝내고 정오쯤에 거화되면 다음 날 새벽에 습골이 이루어집니다.
범어사 다비도 12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다비법사는 밤새워 다비장을 지키며 불 조절을 해야 합니다. 습골 시간에 맞추기 위해 쌓아놓은 돌 축대를 낮추기도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돌담 연화대 안은 재만 남았습니다. 광덕 스님의 법구도 그 많은 양의 숯도 모두 한 줌 재로 돌아갔습니다. 하나, 둘. 법구를 받치고 있던 철판을 건져 올립니다. 잔불이 남아있는 철판은 높은 화력을 견디지 못하고 둥글게 휘어졌습니다. 재 속에서 큰 스님의 흔적, 유골을 찾습니다. 꼼꼼하게 살펴 작은 유골도 놓치지 않습니다. 숯골 해가지고 여기서 갈고 저기서 갈고 이제 저 뿌리고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저서 갈아가지고 이제 뿌리는 분도 있고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근데 큰 스님일수록 많이 뿌려요. 자연으로 뿌리고 이제 가시는 분도 있고 또 저 유골을 모시고 가가지고 자기 사시던 그 곳에 또 부도탑을 한다든지 그런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상자들이 이리 나눠가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고불 총림 방장 수산 스님도 백양사 전통다비로 모셔졌습니다. 무소유의 선사로 소욕지족과 언행일치의 진함이 되었던 수산 스님은 다비 후 두 과의 사리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거화 후 하루가 지나야 사리를 수습할 수 있는데요. 1m 아래 묻어두었던 명당수 항아리를 꺼내 사리를 수습합니다. 그게 아주 신비로운 점입니다. 그렇게 항아리 뚜껑을 덮고 기와 덮고 흙 덮고 더군다나 또 넓은 반석 돌까지 덮어놓은 상태에서 다비를 했을 때 사리가 명당수 물로 찾아 들어가서 맺혔다는 것은 모든 물질들을 돌부터 항아리 뚜껑까지 다 투과해서 들어갔다는 것이거든요. 이 사리는 그 스님의 바로 수행력의 결정체, 그 자체가 바로 거기에 정신적인 요소가 들어가 맺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문 중에서 사리를 중히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수덕사는 습골하면서 사리를 찾지 않습니다. 사리와 유골에 대한 분별심이 없습니다. 사리를 찾지 않는 것이 덕숭산의 가풍이며 문도들이 지켜야 할 불문율입니다. 덕숭산 다비가 아주 심플해요. 그리고 간결하면서도 시간이 제일 빨라요. 빠른 시간에. 다른 데선 보통 하루를 하는데 우리 덕숭산에선 그렇게 오래 하질 않아요. 많이 해봐야 4시간이면 다 끝이 나. 또 하나 특징은 어떤 스님이든지 사리를 수습하지 않는 게 전통이에요. 망공선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 사리로 모든 건 넉넉하다. 그리고 다 거기에 다 뜻이 다 포함됐다. 사리 수습하지 말라 이렇게 유언을 했기 때문에 덕숭산은 수습을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비군이 최고 법계에 오른 명사 스님이나 이름 없는 뒷방 스님이나 수덕사 다비장은 평등하게 열려 있습니다. 비구, 비군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본인이 원하면 문중 스님 누구나 전통 다비로 생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곶갈에 모은 뼈 조각을 들고 연화대가 내려다 보이는 쇄골 바위로 향합니다. 더 이상 몸이랄 수 없는 한 줌의 뼈입니다. 마른 뼈 부서지는 소리가 가볍기마저 합니다. 너나 없이 언젠가는 이렇게 무루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애비얼리고의 고뇌가 제자들의 가슴을 칩니다. 감당하기 힘든 저릿한 아픔입니다. 1997년에 입적한 불국사 조실 월산 스님도 전통 다비로 모셨습니다. 다비 후 남겨진 뼈는 선가의 가풍대로 그 자리에서 쇄골했습니다. 선승다운 마지막입니다. 평생 이 무엇고 화두를 참구했던 월산 스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고, 이 무엇고. 곱게 빠진 뼛가루는 제자들에게 고르게 나누어져 선원 뒷산에 뿌려졌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람을 타고 호를 탈탈 가볍게 갔습니다. 수덕사 다비도 쇄골 바위에서 바로 산골로 이어집니다. 솔잎을 묶어 남은 뼛가루까지 수습하면 쇄골이 마무리됩니다. 야울절한 산골편 연불이 묵직하게 시작되면 다비 법사는 곱게 빻은 뼛가루를 5등분으로 나눕니다. 곶가를 받은 제자들은 각기 중앙과 동서남북 5방으로 흩어집니다. 숲으로 들어온 스님은 곶갈에 담아온 잿빛 가루를 조금씩 나누어 뿌립니다. 또 다른 스님은 낮은 능선을 따라 올라왔습니다. 차마 스승의 유고를 뿌릴 수 없었던 어린 제자는 나무 밑에 스승의 뼛가루를 묻었습니다. 노스님이 그리울 때마다 이 바위에 올라 바람이라도 쐬다 가겠지요. 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오래전부터 인류 문화의 중요한 테마였습니다. 장례의식에는 그들의 생사관뿐만이 아니라 삶의 철학과 방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불교의 다비의식은 외형적 아름다움뿐만이 아니라 가래와 집착을 여의는 수행문으로 정립되어 왔습니다. 야속할 정도로 단순 명쾌한 선가의 가풍이
녹아있는가 하면 목숨으로 설하는 무상 법문이기에 직언직설처럼 생사의 문제를 직면하게 합니다. 문중마다 전승되어 온 전통다비의 방법은 차이가 있었지만 어떤 문중의 전통다비든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깨어나게 하는 서늘하고도 아름다운 우리의 문화입니다. 보존하고 전승해야 할 한국 불교의 소중한 문화 유산입니다.